이동하면서 혹은 밥 먹으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시사의 참견 진행자 이지민입니다. 바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한 우리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하나씩 꺼내 소개하는 What's in my news. What's in my news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이슈 딱 2개만 꺼내 밀도 있게 떠넘겨 드립니다. 오늘은 혁재하구님 그리고 상욱하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좀 많이 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오랜만에 연휴 동안 쉬어서 좋았는데 푹 쉬었으니 이제 또 열심히 소개 이슈 해봐야겠죠? 5월의 두 번째 What's in my news,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혁재하구님,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이번에 작년 여름에 이 What's in my news 거의 초창기 때도 한번 다뤘었는데 최상병 관련해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이제 최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박정훈 수사단장 휘하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타임라인을 좀 읊어드리자면 작년 7월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가 발생을 일단 했습니다. 하고 이제 해병대 수사단과 관련자 및 관련 부대를 수사 진행을 했고, 또 수사 결과 국방부 장관에게 결재를 받은 후 경상북도 경찰청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재 이후에 국방부 장관이 이제 갑자기 이제 경찰 이첩 보류를 전화로 지시를 했고,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관련자의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 등의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이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작년부터 특검법 이런 말이 많았는데 그게 이번에 가결이 된 거죠. 이제 5월 2일, 오늘이 며칠이죠? 5월 9일이요. 네, 딱 일주일 전에 이제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이제 풀네임으로 이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만장일치였고요. 이게 어떻게 만장일치가 됐냐 하면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된 건데 이게 민주당이 처음에는 이제 의사 일정에 이 최상병 특검법을 안 넣었습니다. 안 넣어서 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그냥 본회의에 들어간 건데, 이때 이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의안에 추가하는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을 함으로써 그때 바로 안건에 상정이 됐고, 그래서 통과가 된 겁니다. 이제 국힘 의원들은 이제 한 명을 제외하고는 이제 회의장에서 다 나가고, 그래서 만장일치 민주당에서 다 찬성을 하고 국힘에서도 딱 한 명이 찬성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그때 당시에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도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가결된 이후에 여권 반응은 어떤가요? 이제 다 퇴장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로는 이제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그냥 그대로 적시된 것에다가 플러스로 특검 후보자를 변협 회장이 추천한 4명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선정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잘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조짐은 없는 건가요? 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제 뭐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은 이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제 MBC하고 연합뉴스 TV 인터뷰에서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고 하면서 대통령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전부터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할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제 국회 통과 직후에 브리핑에서 최상병의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9일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할 거라는 그런 보도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이 9일이잖아요. 네. 지금 막 기자회견이 막 끝났는데 제가 보도 진짜 방금까지는 아니고 사실 어쨌든 한 2시? 네,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막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좀 종합해 보자면 반대 이유로 말씀드리자면 특검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핵심 논거라고 이제 좀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사법기관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본 뒤 그때 결정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또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이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텐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자기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앞장서서 주장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썼을 때 바뀌는 상황들이 있을까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도 몇 분의 몇이어야 통과되는지 아세요? 원래 그 과반 출석 네. 의원의 과반 찬성? 네. 맞나요? 맞을 네. 맞습니다. 원래는 절반인데 네. 절반 이상인데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적의원 296명 중에 이제 출석은 3분의 2 이상이니까 전원 출석할 경우에는 198명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러려면은 이제 야권에서 다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로 17명, 1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진짜 이탈표가 이번에 한 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 의견을 했을 때 17명, 18명이 나올까가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말 뜨거운 이슈인 최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라인 야후 사태인데요. 이 이슈 또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상욱하고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라인 야후 사태는 라인이 이제 네이버와 지금 소프트뱅크와 합작으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고 네이버가 일부 이제 대주주로서 있는 그런 메신저 앱이고 회사인데요. 지난 10월 9일, 작년 10월 9일에 라인 야후 측에서 관계 회사인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10월 9일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며 라인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거래처, 종업원 등 개인정보가 51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인 야후 측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 직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네이버와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 야후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일본 총무성에서 행정지도를 1차 진행을 했었는데요. 라인 야후 측에서 냈던 시정서가 마음에 이제 합당한 이유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내부에서 그런 이후에 총무성에서 2차 행정지도를 한 것이 이번에 사실상 논란이 되고 있는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라인 야후가 정확히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하는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합작을 한 회사로서 일본에 있는 Z홀딩스라는 사실상 야후재팬의 모회사인데요. 이 Z홀딩스가 이제 Z홀딩스가 자회사고 이 위에 A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A홀딩스에서 이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과반수 이상의 6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A홀딩스가 모회사 그리고 Z홀딩스가 자회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소프트뱅크가 이번에 이제 65%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라인 야후의 중간 지주에 이제 해당하는 A홀딩스에서 50%씩 각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이번 일에 관해서 일본 총무성 측에서도 좀 이 자본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영권에 관해서 좀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게 어제 기사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 야후 최고 경영자가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것이다.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네이버를 라인 야후에서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이 좀 강력하게 나온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와 총무성 측에서 대주주인 위탁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를 위탁처의 자본 변경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위탁처와 자본적 지배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네이버 자체가 대주주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 네이버 측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익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일본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자국민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어쨌든 타국에 있는 회사에서부터 유출이 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를 대주주로서 이렇게 데이터 위탁 같은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데자와 CEO가 8일 있었던 발표에서 네이버와 사업 면에서도 매우 희박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등 사실상 네이버가 많이 그 경영이나 자본 쪽에 있어서 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라인 야후에서 기존의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던 이사회 자체를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으로 바꿨는데요. 여기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라인 야후에서의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신중호 라인 야후 최고 상품 책임자 CPO가 이사진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 CPO가 오는 6월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물러나게 되면 라인 야후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라인 야후 측에서는 보안 체제 개선과 강화를 위해서 이사회에서 사내 이사를 줄이는 대신에 사회 이사를 과반으로 늘리고 경영과 집행 분리를 통해 독립적인 경영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얘기했고 사실상 신 CPO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이 경영권 사실상 이 이사회에서 나가게끔 만든 것이 일종의 경질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총무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총무성에서는 좀 아무래도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들 많이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정보 유출 건에 관해서 이렇게
자본 구조까지 재검토하라라고 총무성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지도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일단은 라인야후가 마련한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2차 행정지도를 진행을 했던 것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본 재검토를 해달라라고 라인야후 측에 제시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총무성에서의 나카무라 과장이 재검토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요청을 했다, 뭐 명령을 내렸다라기보다는 약간 권고 정도의 명령을 내린 것이었고, 그리고 사실상 이런 자본 구조나 이런 걸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는 국가가 개입하기보다는 민사에서 잘 처리할 수, 시장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도왔을 뿐이라는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비판에 대해서 좀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내 반응이 일본의 조치가 이 한일 관계에 관해서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정부가 가만히 현재 약간 적극적인 대응 자체를 많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약간 윤석열 정부가 국내의 국익에 좀 많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아까 말씀드린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 상품 책임자가 한국인으로서 사실상 이 이사회에서 배제당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신중호 CPO가 라인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썼고 실제로 라인에서 공동 대표로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사실상 사업에서 배제당하는 것 자체가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네이버에서도 이제 네이버의 의견 공식 입장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네이버 관계자 측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내기엔 이르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 라인이라는 메신저 자체가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9,600만 명에 달하는 일본 최대 메신저 앱이고요. 이 라인이라는 것이 최근에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커지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이제 총무성 측과 이제 소프트뱅크 측에서 강력하게 네이버의 자본을 밀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네이버는 사실상 지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큰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익이 좀 많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과학기술정통부와 외교부나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통상 문제로 가게 된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게 할 것이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꺼내드릴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오늘 이슈 소개에 대해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하면 되나요? 네. 제가 한 것도 제가 한 거는 다 제가 말을 한 것 같고,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은 이제 지난 11월에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됐다고 했잖아요. 또 그 이전에도 보니까 2021년에 페이스북 이제 해킹 돼가지고 개인정보 900만 건이 일본에서 유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또 지금처럼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까지 과잉 대응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희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준비하기 전에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조사를 해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큰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게 자칫하면 외교 문제로까지 더 번지게 되면 정말 더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국민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최상병 특검법 통과 그리고 라인 야후 사태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두 어떠셨나요?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5월 두 번째 왓츠인마이 뉴스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민, 홍혁재, 전상욱, 신경민, 홍송현, 조영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